이번 시간부터는 키보드 입력 장치에서 키를 하나씩 입력받아서 CPU가 그 입력을 처리해서 그 글자를 찍어주는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해서 폰트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기존 폰트 렌더링 방법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글자 한 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수십 개의 코드를 64번 반복해야지만 왼쪽 그림처럼 A라는 ASCII 글자를 하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수백 번의 명령어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자, 이 방법보다 조금 빠르게 폰트를 렌더링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아요. 자, 왼쪽은 이렇게 16비트의 코드를 한 픽셀마다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어차피 폰트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인지 검은색인지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즉 픽셀당 1비트 컬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글자를 찍어야 할 때 각 줄당 1비트 그리고 열이 8개 있으니까 곱하기 8개 하면 1바이트가 나오고요. 1바이트가 8줄 들어가기 때문에 8바이트, 여기서는 바이트가 워드이기 때문에 8워드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알파벳 A를 표시할 경우에는 헥스코드로 78, 84, 84, FC, 84, 84, 840. 여기가 FC겠네요. 여기가 84고. 자, 이렇게 8개의 8비트 워드만 있으면 이 폰트 글자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결과를 폰트 롬에 모두 저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폰트 그림을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파이썬으로 했는데요. 자, png 폰트 파일 그림을 하나 갖고 와서요. 이거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RGB 채널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랙 앤 화이트로 임계값을 조정하여 0 혹은 255의 두 가지의 픽셀 값만으로 나타내도록 합니다. 그 후에 저장될 바이너리 데이터는 8비트의 가로 곱하기 세로, 이미지의 가로 곱하기 세로의 크기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56개의 문자를 돌면서 각각의 문자를 크롭한 후에 픽셀 값이 0보다 크다면 이 값을 모두 1로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림 안에는 1 아니면 0의 정수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의 사이즈만큼 1차원의 배열이 생기는데요. 이 배열 안에는 0 아니면 1의 정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수가 아니라 이진수 데이터가 8개씩 묶인 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를 하나의 워드로 취하는 이진수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개씩 묶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를 문자열로 변환한 후에 그 문자열을 전부 다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10, 11, 00, 11 같은 정수가 8개가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8자리의 문자열이 나왔다면 이것을 다시 이진수로 환산한 정수값을 이 안에 넣어줍니다. 이 이진수에 해당하는 10진 정수는 179이고요. 이것은 바이트 16진수 값으로 B3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B3에 해당하는 16진수 데이터가 이 바이너리 파일 안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변환한 후에 8개씩 건너뛰면서 그림 안에 있는 모든 픽셀을 다 카운팅하면서 변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저장하고 닫아줍니다. 이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이진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처음 문자는 다 0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 두 개가 1바이트니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다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 바로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최적화된 ASCII 폰트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최적화된 ASCII 코드 폰트를 만들었어요. 그 롬에다가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텍스트는 그래픽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PU와 출력 장치 간의 IO 연산량 부하가 굉장히 많은 지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한해서 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텍스트 렌더링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비디오 어댑터에 내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CPU에서는 그리고자 하는 문자의 ASCII 코드와 그 문자를 그릴 화면에 상대적인 위치만 알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6 곱하기 256 픽셀 화면 기준에서 텍스트 위치는 8 곱하기 8 픽셀로 폰트가 그려지기 때문에 가로에 32개의 문자 그리고 세로에 32개의 문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화면 좌표는 0,0부터 시작해서 31,31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CPU에서는 IO 주소 지정 명령어를 통해 그리고자 하는 화면의 상대적인 위치 X, Y를 넘겨주고요. 그리고
ASCII 코드 값을 IO 명령으로 복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문자 하나를 렌더링하기 위해서 CPU가 해야 하는 작업은 크게 IO 명령 하나뿐입니다. 그동안의 렌더링 작업은 누가 하냐면 비디오 어댑터에서 도맡아서 합니다. 그동안 CPU는 부하 없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은 비디오 어댑터는 최적화된 내장 폰트 롬에서 ASCII 코드에 맞는 압축된 폰트 그림을 1바이트씩 가져옵니다. 1바이트에는 총 8개의 행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이 행 그림 8개의 픽셀을 압축을 해제한 후에 각각을 16비트 색상으로 전환한 후 화면에 알맞은 위치에 각각 뿌려줍니다. 그래봐야 흑백이겠죠. 자, 이렇게 알맞은 위치에 픽셀을 뿌려줄 때 글자 위치에 해당하는 픽셀 위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는 부분도 다 비디오 어댑터에서 합니다. 이렇게 1바이트씩 8바이트를 가져오면 총 8줄에 대한 픽셀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자가 완전히 그려지게 되죠. 자, 이게 바로 텍스트 렌더링 가속 모듈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만든 프레임 버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 가속 렌더링 모듈입니다. 이거는 아직 CPU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CPU에 연결해서 키보드와 연결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렌더링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입력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상대적 위치 텍스트 X는 PX0라는 화면의 픽셀 좌표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3번째 위치에 폰트를 그려라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바로 13 곱하기 8 가로의 픽셀 크기가 폰트 크기가 8이기 때문이죠. 104 픽셀 위치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PX0에 해당되고요. 세로 글자 위치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Y라는 입력을 받아서 PY0라는 픽셀 위치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PU로부터 받아야 되는 입력은 바로 ASCII 코드 값입니다. 8비트 ASCII 코드 값을 받아서 롬에 들어있는 폰트의 시작 위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할 수가 있고요. ASCII 코드 값은 16비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곱해 주어야 할 파일도 16비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는 ASCII 코드 값도 이 스플리터와 연결해서 16비트로 변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이 ASCII PX라는 값을 이 롬 파일 어드레스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최적화된 폰트 롬을 만들 때 라인, 폰트 라인 한 줄씩 가져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 위치에서 시작해서 한 줄씩 Y의 위치를 픽셀 위치 값을 변환시키면서 롬의 어드레스를 변환시켜주면 8번 수행한 후에 문자 하나가 최종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드레스를 업데이트 시켜주기 위해서 가상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현재 폰트의 가로 위치 그리고 세로 위치를 표시하는 카운터가 있고요. 현재 폰트의 행이 선택되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8비트 워드를 8가지 픽셀로 쪼개서 멀티플렉서에서 그에 해당하는 위치가 왔을 때 그 특정한 픽셀의 값을 디스플레이 장치로 보내줍니다. 이것을 8번 카운터가 0에서부터 7까지 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시작 픽셀 위치와 현재 폰트의 위치를 더해서 현재 그려져야 될 픽셀의 위치 값이 계산됩니다. 자, 그럼 만든 폰트를 로딩해서 실제로 ASCII 코드를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폰트 256빈을 로드해서 오픈한 후에 OK를 누르고 자, 이렇게 폰트롬에 값이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SCII 코드 값 헥스 코드로 41이 대문자 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1을 눌러주고요. 이 카운터를 시작시켜 줍니다. 디스플레이에 라이팅을 켜줍니다. 리셋을 한번 눌러주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A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위치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0부터 31까지의 문자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한 칸을 옮기면 바로 옆으로 가고요. 2 하면 그 바로 옆에. 그리고 더 멀리 이동할 수도 있고요. 화면의 제일 끝으로 가려면 31을 켜주면 됩니다. A가 제일 끝에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Y의 위치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문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B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Y의 위치를 바꿔봅니다. X의 위치도 다시 옮겨보겠습니다. 헥스 코드를 바꾸면 이렇게 다른 글자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F가 그려졌네요. 이번에는 ASCII 코드 66을 넣었더니 소문자 F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키보드로 실제적으로 누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키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키보드를 만든 건 그냥 노가다예요.
여기에 버튼의 색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터널을 똑같은 글자로 입력한 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버튼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가 특정한 출력 터널로 연결돼서 나오도록 한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아스키 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얘만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멋지게 이동시킨 다음에 이 아스키 코드 입력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이 부분을 터널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터널의 이름이 아스키 인이었죠. 자, 이제 키보드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0, 빼기, 등호 표시, 중괄호, 짝대기, 물결, 기표. 자, 모든 것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Q, W, E, T, Y, U, 물음표 다 동작하고 있죠. 자, 소문자에서 이제 대문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캡슐화 키를 누르고 Q를 누르면 대문자가 나오고요. 다시 끄면 소문자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회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V라는 키를 누르면 V에 해당하는 하나의 열이 8번씩 통과하면서 멀티플렉서를 통해서 점 8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끝나면 롬에서 다음 어드레스로 넘어가서 8줄을 내려가면서 똑같이 8픽셀을 계속해서 봅니다. 총 64픽셀을 계속해서 렌더링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모두 어디서 하냐면 비디오 어댑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건 비디오 어댑터는 아니죠. 프레임 버퍼에서 비디오 어댑터에 추가될 기능인 텍스트 가속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CPU에 인터럽트 기능과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